그럼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는 이제 샌드박스를 이제 주요 키 프로젝트로 꼽아주셨는데 이 샌드박스는 어떤 플랫폼인가요? 샌드박스는 원래 2012년에 미국의 모바일 게임에서 픽솔이 만든 게임이에요. 네네. 근데 샌드박스라는 단어 자체가 모래놀이거든요. 애들이 모래사장에서 막 그냥 아무거나 뭐든 만들 수 있는 로블록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모바일로 구현이 되어 있다가 2018년도에 그 홍콩의 애니모카 브랜드라는 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지금 3년째 네. 블록체인으로 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폭스 에딧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게임 메이커 기능을 통해서는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사실 3년 동안은 계속 땅만 팔고 있었어요. 네. 랜드라고 하는 땅을 사기 위해서는 샌드라고 하는 자체 코인을 사야 했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있었는데 지금 지난 11월 29일에 드디어 네. 알파 서비스를 12월 20일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네. 맛보기로 그 메인 허브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 이벤트가 진행이 됐었고 그러니까 12월 21일부터는 정식 서비스가 런칭이 됐습니다. 그 최근에 그 코인들의 흐름만 봐도 샌드박스가 사실 이게 비슷하다고 이제 비교 대상으로 자주 오른 대상이 디센트럴랜드잖아요. 근데 이제 디센트럴랜드보다도 샌드박스 코인의 그 상승 흐름이 되게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 이제 샌드박스에 기대가 되게 많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 기대가 많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랑도 연결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사실 네. 샌드박스는 자기네 그 미디엄이나 뭐 유튜버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네. 업그레이드 상황을 계속 유저들한테 전하면서 소소하게 땅을 팔아왔어요. 그리고 뭐 자체 크리에이터 생태계에서 만든 NFT를 팔거나 요 정도였는데 드디어 이제 알파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리고 10월 28일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면 변경을 하니까 네. 갑자기 기대감이 모이면서 샌드코인이 그냥 3Q에 쏘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래서 마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디센트럴랜드 이미 다 작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으니까 네네.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였는데 샌드박스가 추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들어가 보시면 디센트럴랜드는 딱히 지금 즐길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면 제일 눈에 띄는 공간이 이제 갬블링. 그래갖고 그 뭐 실제 카지노 딜러가 거기 고용이 돼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소더비 같은 경매장에 들어가서 NFT 작품 감상할 수 있고 요 정도인데 네네. 샌드박스가 지금 기대를 모으는 거는 훨씬 더 유저 생태계가 B2A 생태계가 더 자유도가 더 많이 주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한 165개 이상의 기업이 랜드를 사기도 했고 네네. 그리고 그런 복스에잇이나 게임 메이커 기능을 지금 12월 21일부터는 아무 유저나 다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금 뭐가 일어날지 다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페토, 뽀로로 이런 데들도 땅을 샀고 뽀로로는 캐릭터를 이미 NFT로 냈고 아디다스 같은 회사들도 땅을 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지금 코인 시세에 반영된 걸로 네.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센트럴랜드보다는 약간 로블록스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개발자들에게 뭔가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준 거잖아요.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사실 디센트럴랜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보여지는 애니메이션 환경 이런 거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샌드박스는 그렇게 복셀이라는 픽셀이 2차원에서의 요 한 칸을 픽셀이라고 그러고 3차원에서의 정육면체를 복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복스 에딧이라는 기능을 넣는 것도 요 네모 정육면체를 쌓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그 영상 자체가 로블록스처럼 그 옛날 향수를 자극하는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센트럴랜드가 더 영상은 세련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만드는 재미 이런 게 좀 샌드박스에 있는 것 같고 그 유저 커뮤니티랑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샌드박스의 향후 성장성 같은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게임 공간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코인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대중들의 그 심리를 많이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엑시처럼 여기서도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하면은 이 코인을 보유한 자들한테 레비뉴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지금 일단은 샌드박스는 이더 기반이긴 한데
그 이더보다 훨씬 그 가스비가 저렴한 폴리곤이라는 사이드 체인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유저들이 거래하는 수수료는 더 낮아질 테니까 유저의 유입은 더 늘어날 수 있고 거래량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런데 샌드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그 코인은 스테이킹 한다 그러죠. 네, 코인을 맡겨두는 거죠. 맡겨두고 거기서 그 블록체인 노드가 발생하는 수익을 코인 보유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래가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드니까 샌드 코인을 스테이킹하면 받을 수 있는 수익성 이런 것도 기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가버넌스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엑시처럼. 그러면 이제 샌드 코인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은 샌드박스의 운영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샌드박스가 뭐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샌드박스의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 투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정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같은 거기 때문에 폴리곤으로 이사가는 거 하나가 저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서 파생되는 이 샌드 코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사실 요즘엔 뭔가 성공하려면 팬덤층이 탄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팬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 블록체인 월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커요. 네네. 그래서 얼리 어댑터들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코인 거래도 많이 하시고. 네. 근데 그래서 샌드박스도 이미 한국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네네. 보시면 한국 법인장께서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면서 네. 그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난 3년 동안도 샌드박스는 이제 비상장 기업이니까 계속 이제 펀딩을 받아서 그 펀드를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데 썼거든요. 지금까지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해서 이제 시즌별로 뭐 여름이면 비치 풀파티 NFT 시리즈, 네네. 가을에는 할로윈 시리즈 이런 재미난 아이템을 이미 많이 발행을 했고 그런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를 이미 많이 육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이 깔리기 시작했으니까 그 아이템을 가지고 놀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최근 유행하는 그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 이런 거 아시죠? 저는 잘 모르는데 보월드, 핫한 건가 봐요. 네, 베이프 요트 클럽이라고 네. 요새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그 NFT 짤이에요. 원숭이 네. 그림. 이런 컬렉션도 많이 샀어요. 그런 거를 지금 곳곳에 이제 막 숨겨놨단 말이에요. 샌드박스 안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노느냐는 이제 유저들의 몫인 건데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그런 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미 샌드박스의 팬층, 말씀하신 팬덤은 이미 형성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시는 얘기만 들어봐도 저도 해보고 싶어요.